택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고민하겠지. 더럽고 꽉 물려빛네 하면서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말 많던 공공재개발 용적률이 결국 법정 상한 120%로 가닥 잡았다라는 얘기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는 상한의 120% 도달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업성 따지던 공공재개발 속도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에 관련된 이해관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용적률이 정부의 기존 발표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간 공공재개발 혜택에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 재검토까지 고려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거기에 따라 서울 18일 서울시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흑석 2구역과 봉천 13구역 등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로 정할 방침이다 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상한 용적률이 500%인 준주거 지역은 600%로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는데요. 정작 나오고 나니까 기대에 못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후보지의 예상 용적률이 주민의 기대보다 터무니없이 낮았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국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봉천 13구역은 전체가 준주거 지역인데도 공공재개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 4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흑석 2구역도 대부분이 준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을 450%밖에 받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주거 지역은 600%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0%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주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만으로는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재개발 취소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요, 정확한 수치나 건축계획이 나와봐야 법정 상한의 120%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최대한 용적률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해요. 이 목표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일단은 600%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달려가겠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최대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재개발 예상 분담금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계산이 안 끝났다는 얘기네요. 네. 자, LH 등 공기업들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다음 달 중에 개략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공공재건축도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는요, 공공재건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라고 발표했대요. 지난달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 7곳에 사전 컨설팅 결과 자료를 배포했는데 조합들 반응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요, 아직 LH와 SH로부터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관련 추가로 들은 거는 없지만 조합 집행부가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면 공공재건축 시장, 실제 시장은요, 전부 다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 땅을 일단 넘기라고 136명 전원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공공으로 이전했을 때의 리스크에다가 인센티브도 적어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률 산정 기준도 제시되지가 않아서요, 정부와 LH가 민간 재개발 추진 시 수익률을 멋대로 후려치기 한 뒤에 10에서 30%포인트 더 주겠다는 식으로 생생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믿을 수 없는 정책이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재개발 굉장히 뜨거운 카드로 꺼내 들었었는데 시작부터 삐그덕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에 개입하면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드는 내용인데요. 이거 진짜 용적률 이렇게 풀어주고 정말 좋은 사업 개발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 120%라고 하는 내용은 이 공급대책 얘기할 때부터 애초에 처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더 풀어준다는 얘기가 원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를 작년에 5월달, 6월달에 꺼내면서 나왔던 게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고 하는 용도 지구를 별도로 신설해서 주택법 안에 넣고, 이제 그 지역,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가 지정이 되면 기존의 국계법, 국토이용법,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보다 1.2배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근거에 따라서 지금 가능한 용적률을 이렇게 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신청했던 곳들은 설마 더 해줄
받지 않겠냐 기대했는데 그것만 못하다라고 하니까 에이 정말 그거밖에 더 안 해줄 거야? 그리고 분양가도 이런 식으로 뭐 잘라서 싸게 분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소유하는 그런 조합들, 신청한 선정된 곳들 중에서도 나오는 것 같고, 뭐 사례에서 지금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추진위원장께서 되게 이거는 실제 너무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주민들도 별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뭐 그런 목소리가 기사에 나온 적도 있어요. 뭐 실제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120%는 일단 그렇게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선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주민들도 따져봐야죠.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근데 요번에 그 8곳 선정된, 일단 선정된 시범 사업 후보지들 같은 경우 보면 아예 됐다고 하더라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 주민 동의를 받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사업장들은 나가리 될 거라고 보고요. 애초에 재개발이 적당하지 않은 되게 그 상가라든가 이런 게 많은 지역들, 동의가 나오기 힘든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추진 열망이 되게 많은 일부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공재개발로 가게 되면 3분의 2 동의 또는 심지어는 과반 동의만으로도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 절반이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땅 뺏기는 이런 이제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지주들이 위기감 느낄 거거든요. 근데 공공한테 땅을 넘기게 되면 땅도 수용당해서 뺏기게 되지만, 사업 시행자를 넘기게 되면 땅도 뺏기게 되지만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까지는 내가 이 재개발 사업에 그러니까 민간 방식, 그러니까 이 공공한테 땅을 넘겨서 공공이 시행자가 되는 재개발 방식 말고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하는 방식, 이제 이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안 됐던 곳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반대를 하니까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던 그런 곳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딜을 하겠죠. 조합 추진위원장이 가서 반대하는 주민 가서 딜을 하겠죠. 선생님, 우리 공공재개발 가면 수용돼서 가는 거 아시죠? 예, 그거 우리 해보니까 별로 시뮬레이션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반대하시면 우리 공공재개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과반은 우리 만들 수 있으니까 3분의 2는 우리 동의서 지금 다 바로 거둘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받고서 저희 LH한테 땅 뺏겨가지고 그거 재개발 하실래요? 그냥 동의서 내셔가지고 우리 조합 만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하실래요? 택하세요.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고민하겠지. 아씨. 더럽고 꽉 물려빛네 하면서 동의서 내는 사람들 나오겠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내가 차악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그럼 조합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곳들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인 제 예상이에요. 그리고 공공재개발밖에 안 되겠다. 정부에서도 공공재개발이 이게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또 만들어내는 곳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거래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공공재개발이 지금 10%에서 30% 추가 부담금을 줄여준다 막 이런 걸로 지금 포장을 해놨지만, 이 10%에 30%의 추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뭘 기준으로 10%에 30%인데 우리가 관리처분으로 사업 지금 정산도 안 해봤는데 니들이 미리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이 사업하면 추가 부담금 너 1억 내게끔 되어 있는데 30% 줄여줄게. 7천만 그 7천만 원만 내게 해줄게. 그거 내가 계산해봤어. 야, 아직 우리가 사업하는 거 마무리도 안 해봤는데 지금 앞으로 5년 뒤에 실제로 그렇죠. 관리처분 이 재개발 사업을 사업성 추산이라고 하는 거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투자를 해보신 분이나 경험해본 분들이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 인가 계획 수립할 때도 사업성 추산을 하고, 그 전에 조합 설립할 때도 사업성 추산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사업 시행 계획, 그러니까 분양 신청할 때도 하고 관리 처분 이후에도 하고 계속 사업 계획 변경을 하면 사업성이 계속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분양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아파트를 얼마 지을 수 있는지 공급 환경, 이 조달하는 원가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사업성 추진한 거랑, 그 사업성 추산한 거랑 10년 후에 사업성 추산한 거랑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얘기하는 거랑 10년 후에 실제, 또는 5년 후에 실제 내가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 나올 때 추산하는 거랑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5년 뒤에 분양 환경이 어떻게 될지 뭣도 몰라서 사업 추산이 어려운데, 지금 기준으로 10%에서 30% 정도는 넌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뭔가 좀 미래를 예상하게끔 하면서 이렇게 준다는 거를 받아들이기도 만만치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어거지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이 열악하게 나빠져 있는 이유는 가장 주된 이유는 그거거든요. 분양가를 나라가 찍어 누르고 있으니 분양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걸 갖다가 결국은 분양 세대 수를 늘려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넣어가지고 열악한 어떤 그런 환경을 감안하고 사는 조건으로 해서 추가 부담금 그것도 줄여주겠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이런 공공재개발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한적으로만 뭐 하는 곳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실제로 가다 보면 흐지부지 돼서 우리 뭐,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한 번 딱 올해 안에 쇼부를 보겠다. 올해 안에 이제 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해 내년 어떻게 실제 주민들이 반응이 나올지는 위치마다 봐야겠지만, 이 8곳 중에서 몇 개나 될까요? 글쎄요. 네. 뭐 지금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네. 얘기해 보면은 공공재개발은 어차피 특별한 메리트가 없고, 그리고 또 보상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추진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반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이 동의를 받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하나? 야, 네 목에 칼 이거 받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조합하고 그냥 조합으로 가자. 안 그러면 우리 같이 차악을 선택해야 돼. 차악은 이미 우리 동의 다 나와 있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일부가 있을 거고, 이 단지들 중에서 몇 개나 나올지는 근데 결국 정부도 칼을 딱 꺼내가지고 우리 공공재개발 하겠습니다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러니까. 실적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8개 된 곳 중에서는 좀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3월에 발표한다라고 하는 신규 같은 경우는 조금, 신규는 열의가 되게 있는 곳이니까 그쪽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오늘 기사 픽은 안 해놨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오는 기사의 흐름을 보면 신청한 곳들 중에 상당수가 다 탈락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사업이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이 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악한 환경,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집도 낡았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열악한 요건들이 그 정량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여기는 아예 얘기해보지도 못하는 그런 곳들이 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곳이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 관련된 것도 굉장히 전 재미있는데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듯이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조합들 반응이 긍정적이다 얘기하고 있고, 다른 기자분들의 기사들을 보면 공공재건축에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진짜 되긴 되는 건가요? 책상 위에서만 일을 하니까 돌아가는 환경, 지금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서부터 현실하고 더 멀어지신 아니, 지금 것 뭐 같아. 서울시 분이라며. 아, 그런가? 서울시가 공공재건축도 차질 없이. 아, 그렇구나. 네네. 뭐 그랬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추진은 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고, 2021년 한 해 끊임없이 등장할 키워드가 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관련된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